네, 강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식별자라는 게 뭔지 봐야 될 텐데요.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 같은 거 다루다 보면 식별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 음, 뭔가 이렇게 변수를 참조하든 간에 함수를 참조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서 식별자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익히 들어봤을 건데 어셈블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변수 이름들 아니면 상수 이런 거를 참조하기 위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레이블이랑 이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name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 데이터 항목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터라고 하는 이 변수 앞으로 다룰 거긴 하지만 이게 변수 정의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카운터라고 하는 거를 코드상에 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ove라고 하는 데이터 전송 명령어에 이렇게 그 피연산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이제 카운터에 있는 0이라는 값이 AL에 들어가는데 이 카운터라는 값은 그러니까 이 카운터라는 이름을 쓰면은요 뭐가 실제로 어셈블 되면서 들어가냐면은 이 카운터라는 변수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직접 주소, 다이렉트 어드레스가 네,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니까 데이터 세그먼트랑 연관돼서 데이터 세그먼트의 그 오프셋이 바로 이제 카운터일 거고 그 카운터라는 거에 오프셋 주소일 거고 그 오프셋 주소가 데이터 세그먼트의 주소 그러니까 DS 레지스터의 값이랑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DS 막 그 카운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 20비트 주소가 계산돼서 그 20비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인 0이 AL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있는 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역시 이제 그 명령어 앞에 코드나 막 그런 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저 시작할 때 아까 그 프로시저 시작할 때 프록이라고 하는 지시어 쓴다 했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고 그래서 그 프로시저 같은 데 앞에 들어가는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add bl25 이렇게 써 있는 명령 앞에 콜론과 함께 넣어줘서 B30이라는 레이블 이런 걸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명령어 앞에 그러니까 명령어의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어의 주소를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명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어디 쓰냐면요. 그 점프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죠. 점프 B30 하면은 그 B30이라고 하는 이 코드 세그먼트에 있는 그 주소값에 의해서 이 B30의 오프셋 값이 이렇게 저장돼서는 여기로 이렇게 해서 다시 B30 위치의 값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바꿔서 점프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밍 하는 규칙, 그러니까 식별자 규칙. 우리가 네이밍을 어떻게 할지, 명명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그런 일련의 규칙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전부 다 설명하진 않고 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급 언어, C 언어 같은 거 쓰면서 변수 이름으로 뭐 int 한 다음에 float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것처럼
어셈블리어에서 이제 고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예약어들, 리서브드 워드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별자로. 이건 아예 그러니까 리서브드 워드하고 아이덴티파이어는 아예 그 분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 예약돼 있는 미리 예약돼 있는 그 특수어들은 에, 당연히 그 변수 이름이나 서브루틴 이름으로 써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게 허용이 됐다면 더 혼란스러웠을 건데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예시로는 이제 그러니까 예약어 같은 거는 이렇게 무브나 애드 같은 명령어가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엔드 세그먼트 뭐 db 같은 이런 디렉티브들 뭐 이런 연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쓰면 안 된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고 식별자의 첫 번째 문자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영문자를 쓰긴 할 거예요. 뭐 다른 거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밑줄로 시작한다던가 뭐 달러 기호, 에티켓 기호, 마침표 이런 걸로 시작해도 되긴 하는데 뭐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영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특수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또한 이 에티켓 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프리디파인드 심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시작하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일단 좋고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문자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 중에서 variable 1이 있다고 할 때 이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뭐 1 인티저 이런 거는 시작할 때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별자로 쓸 수 있는 최대 길이 그러니까 네임의 길이는 MASM 그 6.0 이전 버전까지는 31자 그 이후부터는 그 247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볼게요. 변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그리고 그 데이터 정의 지시자, 그러니까 지시어,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 수식이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이렇게 대괄호로 돼 있는데 이 대괄호는 그 일반적으로 다른 명령어 뭐 레퍼런스 같은 거 보면 흔히 이제 대괄호를 옵션으로 쓰죠. 네, 이것도 옵션의 의미로 쓴 겁니다. 이름은 쓸 필요도 있고 안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변수 참조하려면은 이렇게 데이터 x, 데이터 y처럼 이렇게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앞에다가 써놓죠. 맨 앞에다가 데이터 x 이런 식으로 쓰고 dn은 이제 데이터 항목을 정의하는 어셈블러 지시자인데 그 예로는 이제 db, dw, d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항목이 메모리상에서 이제 얼만큼의 길이를 차지할지를 명시해 주죠. 예를 들어서 0x25라고 하는 0x25란다. 뭐 0x12라고 하는 16진수 값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딱 봤을 때 16진수 두 자릿수니까 1바이트 데이터죠. 근데 이거를 아까 예를 들어 데이터 x db를 한 다음에 이렇게 16진수 1, 2를 넣어주느냐하고 dw하고 1, 2를 넣어주냐는 또 다릅니다. 이게 얘는 2바이트를 할당하고 얘는 1바이트를 할당하고 이런 식이죠. 어쨌든 이런 식의 길이 차이가 존재한다. 그 길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 고급 언어 쓸 때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 쓸 때 인트 쓰고 뭐 롱 쓰고 뭐
쇼츠 같은 거 쓰는 것처럼 네, 이것도 이렇게 그 데이터가 몇 바이트 차지할지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지시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건 수식인데 이거는 그냥 뭐 초기화되지 않은 값이나 뭐 상수값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간단한 수식들 이런 것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식 해석하는 것은 어셈블러가 보통 해주긴 하는데 이번 수업 시간에는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다루지는 않았고 그냥 상수값 넣어주는 방법 정도는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것도 이제 초기화하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화되지 않은 값 우리가 막 보면 변수값 이렇게 그냥 초기화하지 않고 선언하는 방법이 있듯이 초기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그냥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음표 기호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보이는 것이 이제 예제인데 데이터 x라고 하는 변수는 바이트 크기를 갖는데 초기화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 데이터 y는 네, 바이트 길이를 갖는 1바이트 정수인데 25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변수다. 근데 이 데이터 y에 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 y의 값을 바꾼다 라고 하면은 25가 아니라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까 봤었던 db나 dw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데이터 정의 지시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여기 이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MASM 6.0 이후부터는 그 신형 디렉티브가 나와서 DB, 그러니까 define byte 같은 거는 바이트, DW는 word, DD는 dword, DF는 fword, DQ는 qword, DT는 tbyt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신형의 디렉티브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형 어셈블러들은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그냥 남겨놓은 거고요. 신형을 써도 됩니다. 우리가 실습할 거 어차피 MASM 6.11이거든요. 둘 다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 데이터 크기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기수법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진수, 팔진수, 16진수, 10진수, 16진수 이런 것들. 예, 그 어셈블리어 우리가 코딩할 때는 상수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수법이 또 제공이 되는데 MASM이라는 어셈블러에서는 이 기수지정자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리터럴 상수들이 에, 무슨 몇 진법을 쓰는지, 몇 진수 상수인지 이런 거를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숫자 상수 뒤에다가 전미사 형태로 붙이는 거죠. 일단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b를 씁니다. 뒤에다 이렇게 b를 붙여주면은 이진수고 이 b라고 하는 것이 그 16진수에서 쓰이잖아요. 16진수에서 무슨 뭐 a 그러니까 0에서 9 그래서 a에서 f까지 이런 식으로 또 쓰이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가독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에서 y라는 거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팔진수가 있는데 팔진수는 o나 q를 써요. 십진수는 붙일 필요도 있고 안 붙일 필요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십진수는 그냥 숫자 상수는 기본적으로 십진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십진수는 뒤에다가 d나 t를 붙이는데 t는 이제 10을 의미해서 이것도 역시 신형 어셈블러인 매크로 어셈블러 6.0부터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16진수는 뒤에다 h를 붙여요. 헥사데시멀에서 5 같은 경우에는 옥탈이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헥사데시멀 h를 붙여서 우리가 C 언어 같은 거 쓸 때 0x 1, 2, 3, 4 이렇게 쓰던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어 코딩할 때는 1, 2, 3, 4, H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게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이 노테이션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더 익숙해질 겁니다.
그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되는 점, 16진수 상수 같은 경우에는 맨 앞이 알파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x abc 같은 숫자를 쓴다고 할 때 16진수를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abch라는 그 변수 이름인지 아니면은 진짜 16진수 상수 데이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셈블러 입장에서 보기에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앞에다가 이 숫자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0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A에서 F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다 0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어셈블러가 에러를 내뱉을 거예요. 꼭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자주 하기 쉬운 실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배열은 메모리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배치된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자료 구조인 거죠. 어셈블리어에서 배열은 그냥 데이터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C나 뭐 다른 고급 언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정수 배열 같은 거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배열을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세그먼트에 배치될 데이터들을 그냥 단순하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그냥 배열을 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배열 변수들은 어셈블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된 값들이 그 오브젝트 코드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21, 22, 23, 24, 25 이렇게 있고, 여기부터는 또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6012, 8985 이렇게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할 때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인텔 코어에서 그 리트렌디안 방식, 그러니까 바이트를 하위 바이트 먼저 주고 상위 바이트 먼저 나중에, 하위 바이트 먼저 상위 바이트 나중에 이렇게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볼 것은 문자랑 문자열입니다. 문자나 문자열은 따옴표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로 묶어서 이제 그냥 표현을 하는데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둘러싸는 기호는 서로 같아야겠죠. 서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따옴표로 열어놓고 헬로를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닫는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작은 따옴표에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에는 작은 따옴표로, 큰 따옴표에는 큰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문자들은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 데이터 부분에 저장이 됩니다. ASCII 코드는 한 문자당 1바이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바이트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db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문자열들을 나타낸 예제예요. 이거를 역시 그 어셈블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코드 뜯어보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트 배치를 그 문자 코드로, 그 문자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변환하는 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헬로 월드가 있고 이렇게 헬로 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또 보셔야 되는 게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으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헬로 하고 큰 따옴표
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저장되는 거는 이렇게 큰 따옴표 기호가 저장되겠죠. DUP, 그러니까 duplicate라는 그 지시어 사용하면은 상수들을 또 쉽게 반복되도록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 변수 이름 그리고 그 지정자하고 반복 카운트 개수 그리고 DUP하고 그 안에 들어갈 값, 상수값이나 수식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음 예로 든 건데 db3 3개란 뜻이죠. 3개 duplicate에서 10h 그러니까 16진수 10h를 3개 배치하겠다라는 뜻이고 ARR2 같은 경우에는 db 5개, 바이트 5개인데 0xff 16진수 ffh를 5개 반복해서 배치하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DUP 안에 DUP가 또 들어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3개 그리고 3개인데 그 3개에 5개 15개죠. 15개인데 어떤 거에 15개? ABH라는 16진수 값 5개 15개 이렇게 반복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물음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음표 기호를 사용하면 해당 메모리 영역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어요. 아까 봤듯이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 물음표 기호는 duplicate, 그러니까 DUP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수에 대해서는 다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호 상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볼릭한 상수들. 상수들이 아까 봤던 것들은 이런 뭐 막 그 이런 10 FFH 10H, ABH 막 이런 것들 이런 상수들만 봤는데 이제는 기호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심볼로서 이제 쓸 수 있는 상수들, 뭐 그 C 언어 같은 거 보면 const나 아니면 뭐 그 define 해가지고 있는 매크로 상수들 이런 거 같이 쓸 수 있는 기호 상수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이런 상수들은 말이죠. 따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로 있는 등호나 EQ, 뭐 텍스트 EQ 같은 것들은 데이터 기억 장소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어셈블러가 이제 관리하는 그 심볼 테이블 그런 데서 이제 심볼이랑 거기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관리될 뿐이죠. 난 그 중에 첫 번째인 등호, 이렇게 는 있죠, 는. 이 등호 지시어부터 먼저 봐볼게요. 등호 지시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름, 라이트 컬럼, 뭐 스크린 포지션 막 이런 이름에다가 그 등호 옆에 있는 값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값 넣어준 거랑 다르게 이건 수식을 넣어줬죠. 익스프레션 넣어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값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등호 이 등호 지시어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원래 79였다가 15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다르게 EQ라고 하는 그 지시어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셈블러니 팩터라고 하는 기호를 재정의 못합니다. 이렇게 팩터를 12라는 값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또 다시 EQ에 의해서 22로 재정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오류를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텍스트 EQ 지시어인데 이 텍스트 EQ는 그 MASM 6.0부터 도입됐고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텍스트 EQ,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거와 동치인 텍스트들. 그래서 프롬프트 MSG 텍스트 EQ 한 다음에 꺽쇠 괄호 안에다가
add change or delete라는 이 그 문자열 넣어주면은 이렇게 심볼릭한 콘스탄트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래와 같이 변환이 됩니다. 어셈블러에 의해서. 네, 이제 예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텐데요. 예제를 다루기 앞서서 또 강의 분량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